그는 검은 봉투를 두 손으로 붙잡고 있었다. 장례식장 한쪽,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이었다. 봉투는 가볍고 얇았지만 손끝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열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다. 아내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을 입에 올린 적도 없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지만 그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아내는 늘 집안에 있었다. 아침이면 국을 데우고 저녁이면 창가에서 불을 끄고 그렇게 하루를 접는 사람이었다. 때로는 식탁에 마주 앉아도 말이 없을 때가 있었다. 그는 그게 편안함이라고 생각했다. 오래 살다 보면 말없이도 통하는 게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장례식은 차분하게 흘러갔다. 찾아온 사람도 많지 않았고 울음도 크지 않았다. 그는 그게 아내다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소란스럽지 않은 조용한 사람의 조용한 이별. 문상객들이 돌아가고 친척들이 집으로 떠나고 이제 장례식장에는 그와 몇 명의 지인만 남아있었다. 그때였다. 한 여자가 다가왔다. 나이는 아내와 비슷했고 얼굴은 낯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부인이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다. 그는 그녀가 누군지 묻지 않았다. 묻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사람들이 돌아간 장례식장 한쪽 의자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글씨는 익숙했다. 매달 가계부에 적히던 짧고 단정한 글씨였다. 그는 편지를 펼쳤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죠. 그 문장을 읽는데 그는 한참을 멈춰서 있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사과도 변명도 없었다. 다만 시간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아주 오래전 그가 몰랐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내는 24살에 그를 만났다. 결혼은 27에 했고 아이는 없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22살의 아내에 대해서는 몰랐다. 편지에는 그 시간이 적혀 있었다. 22살의 아내에게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민우. 대학 선배였고 아내가 처음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들은 2년 동안 함께였다. 그리고 민우는 떠났다. 교통사고였다. 24살의 봄에 민우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아내는 그 뒤로 1년을 울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를 만났다. 그는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글자를 따라 읽었지만 내용이 바로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아내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 시간을 평생 숨겨왔다는 것, 그는 그걸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있었고 어디선가 문 여닫는 소리가 났다. 세상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편지를 계속 읽었다.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이미 텅 빈 사람이었습니다. 민우를 보내고 난 뒤 내 안에는 무언가를 느낄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온전히 사랑했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종이가 조금 구겨졌다. 그러나 그는 계속 읽었다. 하지만 살면서 나는 당신에게 고마웠습니다. 당신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고 나를 몰아세우지도 않았어요. 덕분에 나는 천천히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과의 시간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늘 말이 없던 이유, 가끔 창밖을 오래 바라보던 모습, 그가 손을 잡으려 할 때 아주 잠깐 멈칫하던 순간들, 이유를 묻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 왜 한 번도 묻지 않았을까? 아니, 정말 몰랐던 걸까? 알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는 아내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다. 행복해? 라고 물은 적도 없었고 힘든 일은 없어? 라고 물은 적도 없었다. 그저 매일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게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아내는 그 시간 동안 혼자서 무언가를 견디고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20년 전쯤 나는 결심했습니다.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나면 괴로워할 사람이니까요.
당신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온전히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걸 알면 당신은 스스로를 탓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모르고 사는 게 당신에게는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편지지를 접는 손이 조금 떨렸다. 분노는 바로 오지 않았다. 배신감도,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대신 속이 텅 빈 것처럼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다. 아내를 원망해야 할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25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눈앞에 쌓여있는 느낌이었다. 그 시간이 진짜였는지 거짓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내는 그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저 함께 살았을 뿐이었을까? 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그는 봉투를 다시 검은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해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았다. 문상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그는 고개를 숙여 답했다.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사람들은 그에게 위로를 건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창밖에 불빛만 지나갔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천천히 차를 몰았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들이 지나갔다. 그는 그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어제까지는 익숙했던 길이 오늘은 다른 길처럼 보였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는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불 켜진 집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저 안에 아내가 없다는 것. 이제 돌아가도 아무도 없다는 것. 현관문을 열었다. 집은 어두웠다. 그는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아내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다. 아내는 늘 저녁 시간이면 저기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곤 했다. 소리는 작게 틀어놓고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었다. 그는 그 모습을 수백 번도 넘게 봤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는 모른다.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아내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모르고 산 게 정말 다행이었을까? 아내는 이제 대답하지 않는다. 그 질문은 그의 남은 시간 속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지 않았다. 한 번으로 충분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아내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아내는 혼자 견뎠다는 것. 다음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났다. 창밖은 흐렸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아내가 늘 하던 방식대로 국을 데웠다. 그러고는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었다. 국그릇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아내는 25년 동안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민우를 떠올렸을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뿐일까? 그는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는 출근을 했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그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그는 괜찮다고 답했다. 시간이 약이에요. 힘내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는 매일 밤 어두운 집으로 돌아왔다. 불을 켜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아내는 그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저 함께 살았을 뿐이었을까? 어느 주말 그는 아내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수수한 블라우스, 낡은 카디건. 아내는 새 옷을 잘 사지 않았다. 그는 옷 하나하나를 꺼내며 아내의 냄새를 맡았다. 섬유유연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나무로 만든 손바닥만한 상자였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투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다.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우, 1998년 봄. 그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내가 사랑했던 사람. 아내가 평생 잊지 못했던 사람. 그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에 넣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당신과의 시간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온전하지 못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아내는 25년 동안 온전하지 못한 채로 살았다. 반쪽만 남은 채로 그와 함께 살았다. 그렇다면 그는
그는 온전히 살았을까? 그는 아내를 온전히 사랑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사실 그도 아내에게 모든 걸 주지는 못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져오지 않았고 외로울 때도 아내에게 기대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가 아내에게 온전한 사랑을 바랄 자격이 있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그는 여전히 출근을 했고 퇴근을 했다. 주말이면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했다. 그러면서도 가끔 아내를 떠올렸다.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던 아내의 뒷모습, 북을 데우며 작게 한숨 쉬던 모습. 그는 그때 몰랐다.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견디고 있었는지. 이제 와서 알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편지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모르고 사는 게 당신에게는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다. 정말 그랬을까? 모르고 사는 게 더 편했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알았어야 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그 옆에 있었어야 했다. 묻고 듣고 함께 견뎠어야 했다. 그랬다면 아내도 그도 조금 더 온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는 혼자 남았다. 남은 건 후회와 질문뿐이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아내의 사진 옆에 밤이 깊어졌다. 그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은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했을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고요만이 방안을 채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그의 입장이었다면 이 진실을 알고 싶었을까? 아니면 끝까지 모른 채 살고 싶었을까? 사랑은 언제나 온전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다만 그 상처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조금은 덜 외로울 수 있지 않을까?